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체구조 전문가 유튜버 케빈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구조요약 강의 24탄으로서 허리 통증의 완벽 해결법 최초 공개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해결이 될까요? 네, 저는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1탄부터 23탄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케빈 구조요약 강의를 검색하셔서 1탄부터 23탄까지 쭉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허리가 현재 아프신 분들의 의료비를 수십에서 수백, 수천만 원을 아껴드릴 강의입니다. 왜냐면 허리 아프신 분들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4번까지 수술하는 분 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척추용 머슬러와 엉덩이 고관절용 머슬러가 있는 분들은 이번 강의를 잘 들으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후에는 대박이란 말이 아마 저절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허리 통증 강의는 정말 대박입니다. 자, 60대의 아픈 허리를 20대의 짱짱한 허리로 바꾸는 법. 케빈의 강의를 들으시면 당신의 설거지가 즐거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거지할 때 한 3분, 5분만 지나도 허리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자, 추석 연휴 때 모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아픈 사연을 보내셨어요. 이거 제가 저한테 보낸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이제 뜬 거거든요. 자, 이제 검사를 이제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뼈에는 이상이 없다며 약만 지어주고 약을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고 일어나기가 힘든 건데 억지로 차를 타고 고향까지 갔는데 연휴 내내 제사 준비하는 것을 돕지도 못해서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는 병원에서도 이상 없다고 했다면서 이제 안 입고 본 거죠. 네. 나는 아픈데 병원에서 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제가 한두 번 설명드린 게 아니죠. 자, 봅시다 한번. 자, 케빈의 경쟁 상대는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 정성근 서울대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건전말을 냈을 때 그때 이분이 같이 책을 내신 상태여 가지고 제가 이분을 한번 역전을 해서 제가 1등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 이분이 3등인가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한테 치인 거죠. 이분이 워낙 유명하시고 뭐 조회수도 100만 회가 넘고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영상을 다 봤어요. 뭐 허리라든가 어깨, 목 다 봤는데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로 이제 허리 보존 기간을 100년으로 늘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98% 요통은 수술 없이 이제 완치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수술 없이 낫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분은 운동을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운동으로 100년 허리를 만들자, 100년간의 허리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이분과 의견이 다르게 운동보다는 지압 같은 걸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과 지압 중에 어떤 것이 요통 없는 100년 허리를 더 쉽게 여러분들이 하기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꼭 비교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10월 정도에 강남 쪽에 머슬러를 이용한 체험 샵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 전에 오셔가지고 직접 체험을 해보고 현장에서 체험한 다음에 쓸 수 있게 또 제가 이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운동 자체가 100년 허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이분 말씀은 이제 3주만 따라하면 지긋지긋한 요통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운동과 지압 무엇이 100년 허리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인지 제가 한번 이분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10명을 놓고 이렇게 운동을 시켰을 때하고 지압을 시켰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꼭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네. 허리 통증의 제일 핵심 부위는요. 어딘지를 잘 알아야 돼요. 허리 통증 무엇 때문에 오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병원에 다녀도 계속 재발하고 수술하고 시술을 해도 또 그때뿐이고 다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허리가 아프거나 잘 삐거나 허리가 일어날 때 뜨끔뜨끔하거나 서 있을 때 서 있기가 힘들거나 앉아 있을 때도 아프거나 한쪽이 무겁거나 엉치가 무너져 내려간다.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케빈이 최초로 저만의 치료 비법을 지법 포인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허리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침을 맞죠? 병원에서 주사 맞죠? 이렇게 대둔근 강화시킨다고 대둔근 운동법을 요가나 필라테스 또는 PT 선생님한테 받고 있죠?
또는 도수 치료를 받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물리 치료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허리 아픈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한 1,000만 명은 될 겁니다. 허리 아프지 않은 분이 없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포인트를 정확히 허리 통증이 왜 오는지를 사실을 정확히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의료인분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병원에 다니고 해도 한의원에서 침 맞고 해도 안 낫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역시 의료인분들, 물리치료사분들 포함해서 요가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모두 좀 경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의 바른 척추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면서 요통을 한 80% 겪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말 허리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스파인이라고 한 건 척추고요. 척추를 버티브라고도 하죠. 이 자체를 이제 척추라고 하는데, 버티브랄 칼럼이라고 해서 척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가 S라인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척추가 이 척추를 이루는 기둥이 이제 이것이 그 척추의 기둥이 S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기를 뼈의 문제, 관절의 문제는 뼈나 관절을 이렇게 깊이 속 근육 쥐고 있는 속 근육이 틀어지거나 문제가 왔을 때 관절이라든가 뼈가 틀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근육은 왜 문제가 오느냐? 근육이 대부분 과사용 되는 거죠. 너무 오버워크, 심하게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근육 피로에 의해서 근육이 단단해지고 근육 내에 노폐물이 생기면서 근육 내 모세혈관 자체에 어혈이 생기면서 근육 피로가 쌓이면서 근육이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누르면 아프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착된 관절병까지 같이 일으키는 거죠. 반면에 너무 사용을 안 해도 근육병이나 관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서 있는 시간보다는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 많죠. 앉아 있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지고 위약이 됩니다. 그러면서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너무 사용을 안 해도 문제가 오는 그런 근육병이나 관절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 때문에 의료인들은 환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자살골을 넣어왔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는 뒤에 설명을 할게요. 왜 자살골을 넣는지를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허리인대 강화 주사, 허리 통증의 직방이라는 프롤로 주사, 또는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신경 차단술, 이런 것들 많이 흔히 지금 하신 분도 많고, 이미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걸 맞아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너리즘에 빠진, 연구 없이 별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치료법들, 사실 케빈 방식으로 이런 치료법을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제 이런 거 나온 지 수십 년 됐죠.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이 치료법들, 수십 년간 근본 치료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전부 상술화되어 있습니다. 수술, 비수술이든 약, 주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등. 자, 여러분, 상술이라도 좋습니다. 근본 치료만 된다면. 비싸도 좋습니다. 낫기만 하고 근본 치료만 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낫기만 한다면야 상술이라도 좋지 않겠습니까? 안 낫는 게 문제죠. 항상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는 돈을 받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고, 그쵸? 의사라면 근본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케빈이 일단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의료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허리 뼈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몸 전체를 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하는 비수술, 수술요법이 이제 힘들고 큰 수술이다 보니까 비수술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강남에 빌딩 올린 의사분이 계시죠. 수술을 원래 잘 못하던 분이 비수술요법을 창안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어떤 의사분한테 들었어요. 예,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진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신경 차단술이라는 걸 여러분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주사기가 쏴가지고 신경을 차단해서 허리 디스크 같은 증상들, 좌골신경통 같은 증상들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단점을 보면 재발률이 높아, 치료의 지속성이 낮음. 이런 걸 왜 해야 되죠? 요거 최소 200~3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하는데. 그쵸?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요, 이런 신경 차단술 필요 없이 물론 이제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되고 꼭 수술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100명 중에 저는 3명에서 5명 정도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들이 이런 시술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술은 하고 나서 또 아프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한 달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만에 다시 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몸 전체를 보지 못하고 허리 뼈만 보는 거죠. 또한 상수화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게 사람이죠. 네, 이건 뼈만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근육까지 같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허리 부위의 통증이에요. 이 허리 통증, 이 요통을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머리를 하면 허리가 많이 좋아질까요? 이 손가락을 하면 허리가 많이 좋아질까요? 또는 여기 뭐 종아리 근육 치료하면 좋아질까요? 아니면 엉덩이 근육을 치료하면 좋아질까요? 그죠? 기립근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통 없이 살려면요 허리 주변 구조물부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구조물이라고 한 거는 근육이나 뼈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근육, 뭐 허리 주변 근육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허리 주변 근육을 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물리치료사라든가 의사, 한의사분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근육만 봐서는 허리를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허리 주변의 구조물 전체를 봐야 됩니다. 척추는요, 특히 또 척추라고 하죠. 틀어짐이 없이 바르게 되는 게 이거 최우선인데 이런 분들이 없고 이렇게 반듯한 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많이 돼 있단 말이죠. 여기서 더 심하냐 덜 심하냐 그 차이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골반부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죠. 이제 이 반자가 쟁반 반자예요. 쟁반 뼈의 쟁반, 그죠? 쟁반이 반듯해야 되죠. 이렇게 틀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건을 쏘면 물건을 올리면 다 쏟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골반도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이게 틀어지면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틀어지다가 이 흉추까지도 틀어지면 사람이 넘어지니까 이렇게 안 틀어지려고 이렇게 몸을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자, 척추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분 망했네요. 그죠? 자, 골반이 기울어 버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척추 기둥이 휘고 흔들린 상태에서 골반까지 기울었으면 이 사람은 이제 골반 틀어지고 기둥이 흔들리는데 몸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허리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또 뼈가 발목 삐듯이 다 삐어 있는데, 그죠? 발목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허리도 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발목이 삐끗했죠? 이쪽 근육과 인대가 손상이 되고 심하면 뼈도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틀어져 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잘 걸을 수 있습니까? 뛸 수 있습니까? 보행할 수 없겠죠. 이렇게 삐어가지고 이렇게 멍이 든단 말이죠. 이런 상태가 지금 여기서도 일어난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이런 뼈가 정상이라면 이런 뼈는 허리가 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삔 거죠. 그러면 이걸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주사만 넣으면 될까요? 자, 이렇게 침 놓으면 그 허리핀이 잡힙니까? 요걸로 해서 이 척추 틀어진 게 잡힙니까? 자, 물리치료 하면 뼈가 잡히나요? 주사 놓으면 뼈가 잡힙니까? 여러분들 허리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 이런 형태 아닌가요? 여기서 크게 벗어난 거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자살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그로를 끌는 게 아니라, 자, 여기도 지금 다 척추에만 넣죠. 여기 지금 반듯하게 해놨지만 사실 다 틀어져 있는 뼈에다가 주사만 넣는 거예요. 주사 한 번 놓으면 한 사람당 얼마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카운트하기 바쁘지 이거를 잡을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실제로 이 사람 허리 아니에요. 실제 사람은 엑스레이입니다. 이분을 여기를 잡고 여기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수 치료한다고 이게 잘 잡히는 게 아니에요. 원리상으로 그거를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야, 방금 한 얘기인데 척추 틀어진 거는 놔두고 이런 치료만 지금 수십 년째 여러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낫지 않는 거예요. 운동 하는데요. 여러분 운동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 허리를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 요가라든가 이런 것들 함부로 과신전, 과굴복 하면요. 이분은 더 이제 병원 응급실 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금과 옥조라는 것을 머슬러를 써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어떤 데 보니까 이렇게 브릿지 운동으로 허리 디스크를 해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은. 이 체형이 이렇게 있는 사람을 이렇게 브릿지 운동을 시켜가지고 하면 허리 디스크 나을까요? 절대 안 되죠.
물론 이제 이걸 잡아놓고 이런 운동하는 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런 운동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 않는 건 나은데 이런 것으로 허리 디스크를 해결하는 거는 만무하다. 자, 여기도 이분의 허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 허리 이렇게 침을 열 몇 개를 놨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잡힐까요? 이미 발목이 삐듯이 삐어가지고 제 위치를 벗어나서 근육과 인대, 그다음에 이 뭐죠? 두 개의 뼈, 이 관절면, 요추 4번과 5번의 관절면이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조금만 움직일 때 허리 돌릴 때 뜨끔뜨끔 하는 상태인데 이걸 이렇게 바로잡지 않고, 그죠? 주변에 침만 놓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의사분도 얘기하는 게 아유 뭐 이런 건 평생 가는 거야, 만성병이 낫나? 그러는데 여러분, 나을 수 있어요, 제대로 케어하면. 자, 허리, 발목, 무릎에 침 많이 나서 할머니들 보험수가 받을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분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 병원 다니는 거 사실 귀찮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한 내용들을 의료인분들도 잘 보셔가지고 도움을 꼭 좀 받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는 왜 틀어지고 삘까요? 원인은 이 전후, 좌우, 상하로 틀어지는 골반 때문이죠. 그럼 골반은 또 왜 틀어질까요? 우리가 왜를 해야 됩니다. 의학에서는 여기 아프네. 그러면 눌러보니까 아프니까 여기 침 넣고 주사 넣고 약 먹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럼 왜 여긴 틀어졌을까? 여기는 왜 아플까? 왜 골반이 틀어졌지? 이렇게 자꾸 들어가서 치료가 들어가야 근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근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놔두고 그냥 여기 주사 맞고 침 넣고 진통제 놓으면 한 일주일 또는 뼈주사 놓으면 한 3개월 아프지 않고, 이거는 정말 아니죠, 여러분. 네. 척추는 이렇게 골반은 이렇게 좌우로 틀어지기도 하고 앞뒤로 전방 경사가 되기도 하고 후방 경사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허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게 뭐냐면요. 그럼 허리는 도대체 왜 아플까? 허리를 감싸고 있는 일단 근육 자체가 문제가 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위에 기립근이라든가 유방현근이라든가 장요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일단 1차로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육 피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뼈는 왜 틀어졌을까? 자, 제가 얘기했죠? 이 반듯한 뼈가 틀어지려면 한쪽 근육이 단축이 되면서 이놈이 잡아 당기니까 이 뼈가 돌아간다고 그랬죠. 근육이 굳으면서 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허리는 왜 삐었을까? 틀어지고 굳은 근육이 뼈를 잡아 트니까, 그죠? 이놈은 이렇게 잡아 당기고 이놈은 이렇게 잡아 당기면 뼈가 이렇게 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허리와 상체를 받쳐주는 골반,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상체죠. 여기를 딱 분리해 놓으면 이게 하체란 말이죠. 이 상체 상당히 무겁잖아요. 몸통이 있기 때문에 머리 무게도 있고 이 무게를 받쳐주는 이 골반은 정말 중요하죠. 이 상하체가 분리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만 똑 떨어지고, 그죠? 여기를 붙이려면 이 무게와 이 무게를, 특히 이 상체의 무게를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체와 하체에 있는 이음 근육과 인대라든가 근막은 엄청나게 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반의 형태는 자꾸 이 발목이라든가 무릎 관절, 고관절 형태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로 틀어지기도 하고요. 상하로 솟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앞뒤로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형 때문에 여기 쟁반이 기울고 하다 보면 척추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음새, 여기 보시면요, 이 허리 부위에서 큰 이음새는 뭐냐면 이 요추하고요, 그다음에 천골하고요, 이 장골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뼈도 엄청나게 크죠. 요거 하나가 경추 7개를 해당할 만큼 큰 부위고, 그죠? 이 척추도, 요추는 다른 경추나 흉추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죠. 그다음에 장골 라인의 뼈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놈들이 이제 틀어지면서 휘어버리면 얘는 별 수 없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추와 천골, 장골이 만나는 버뮤다 삼각지대. 버뮤다 삼각지대 아시죠, 여러분? 거기만 지나가면 자기장이 세가지고 이렇게 선박이 사라지거나 배가 추락하고 이런 것들 말하는 버뮤다 삼각지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추하고 천골하고 장골이 만나는 이 지점은요, 세 개의 다른 부품을 용접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용접한 부위는 문제가 생기기 쉽고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딱 그런 부위죠. 자, 인체 어디를 봐도 이만큼 큰 골격과 근육이 뭉친 곳이 없습니다. 자, 상체의 무게를 버텨주고 하체의 움직임과 연결시켜주는 요추, 장골, 청골의 부위는 가장 강한 압력이 걸리는 곳이자 또 뭐다? 가장 피로가 많이 쌓이고 근육과 근막, 인대 손상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그래서 허리가 여러분 아프면 힘을 못 쓰죠? 허리 아프면 힘 못 써요. 어깨 아픈 거 허리 아픈 건 또 완전히 차이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위는 그 중요도가 매우 높고 또한 손상되기가 매우 쉽다. 그래서 누구나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버뮤다 삼각지대 여기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된 삼각형이 중요하고 이 부위입니다. 이렇게 이 부위가 엄청나게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특징은요. 손볼 곳이 일단 많습니다. 전후, 상하, 좌우 근육들이 모두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의 통증은 또 아까 말했듯이 골반을 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반의 변형도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반드시 엉덩이 근육도 같이 봐야 돼요. 또 골반하고 고관절 문제도 커요. 자, 허리의 문제는 이 골반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엉덩이 근육이 뭉치면 허리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관절과도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골반과 고관절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관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슬러 중에서도 엉덩이 고관절용으로 따로 하나 떼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자, 위에 있는 것이 척추형 머슬러예요. 이걸로 엉덩이 고관절까지 다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일부러 엉덩이 고관절용 머슬러를 따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다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했듯이 골반과 고관절의 문제는 이놈이 들어가야 됩니다. 엉덩이 고관절용이. 그래서 이것이 깊숙이 들어가서 자극을 해야 되는데 척추형은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은 손볼 곳이 너무 많다는 거.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지금 척추가 이렇게 뒤에 오기 때문에 이 광배근인데요. 이 광배근도 흉추부터 시작하죠. 흉추 팔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허리를 하려면 이 흉추부터 시작을 사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풀어주고 이렇게 밑부분 풀고 그 다음에 골반 풀고 여기 있는 고관절. 왜 고관절 풀어야 되냐? 이 엉덩이에 있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 전부 고관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고관절이 틀어지면 또 얘가 또 변형이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것을 놔두고 여기만 침을 놓고 여기만 주사를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어림 반푼도 없다. 자, 허리를 이루는 근육 침이나 주사로 해결이 가능할까?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척추 기립근이라는 거거든요. 기립근인데 기립근을 뜯어내 보면 이 안쪽에 다혈근과 회선근이라고 해서 이 척추와 척추를 강하게 이어주는 인대들이 있어요. 근육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혈근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요 최전근은 또 이렇게 한 몸체에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이런 모양으로 이어서 척추 모양 자체를 이루는 거죠. 그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겁니다. 자, 염증이 여기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염증이 여러분 처음엔 조금 긴가민가 하고 좀 아프고 뻐근한 느낌이 있으면 놔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아파할 때까지 놔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부에 있던 것이 이렇게 옆으로 번져요. 번져 나가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병원에 가면 여기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의사분이 눌러보거나 의사분이 눌러서 문제 있는 부분만 주사를 쭉쭉 놓죠. 그죠? 근데 주사 액이라든가 주사 포인트, 침 포인트들은 아주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허리에 좋은 경혈해서 혈자리를 지금 적어놨는데요. 허리에 문제 있을 때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침 끝이라는 것이 아주 가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보다 가는데 그것이 들어가 봐야 여기 있는 근육의 아주 일부밖에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침 자극이 들어가고 또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효과는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침이 들어간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근육은 아직 통증이 그대로 남고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한의원 치료의 한계가 뭐냐면
허리에 좋은 혈자리와 모내기 침법. 우리 이제 그 한의원할 때 보면은 한의사분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모내기 침을 놓으셨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리에다가 이렇게 침을 띄엄띄엄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재봉틀 박듯이 이게 모내기 하듯이 주룩주룩주룩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학생 때 선배 한의원 이제 한 번씩 가서 놀러 가면은 이제 딱 보고 그러죠. 속으로 이 우리 선배가 실력이 없구나. 허리다가 직접 저렇게 모내기를 했네. 저렇게 하면 뭐하러 그 한의들 6년씩 다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건방진 생각이었습니다. 그 손끝에 발끝에 넣어가지고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 모내기 침법이 훨씬 환자분한테 유리했던 거예요. 여기를 놔주면 이런 부위가 촘촘하게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침이라는 것은 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 5cm, 6cm까지 들어가서 심부 근육까지 이 뼈까지 닿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부분이 침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 또 한의사분 중에서 침을 그냥 겨우 세워가지고 바람 불면 휙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그 환자 낫는 거 보면 뭐 침이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침 자극이라는 것은 좀 깊이 들어가서 몇 cm 정도 들어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항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항 치료, 사혈을 해도 낫지 않고 끔먹끔먹한 허리는 바로 허리 염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개원 초기 때 경험을 30대 초반에 경험했던 건데요. 환자가 삐끗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쩔룩쩔룩하면서 들어오세요. 부축받고. 근데 그런 분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처음에 놓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직도 뜨끔해요. 그러면 또 막 뒤집어서 놓고 막 옆으로 놓고 해서 한 1시간 넘게 이분을 케어해드렸는데 결국 나갈 때도 똑같이 옆구리를 짚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뭐냐면 바로 이 끔먹끔먹한 허리는 바로 허리 염좌가 오신 건데 심하게 오신 거죠. 뭐냐면 이 뼈가 많이 틀어진 분이세요. 근육만 살짝 놀래가지고 근육만 삐끗하면은 괜찮은데 이것이 많이 틀어진 분은요 아무리 침을 놔봐야 이 상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즉 발목이 삐면 계속 뜨끔뜨끔하죠. 걸을 때 끔먹끔먹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가 삐어서 심하게 삐신 분들은 침을 놔봤자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바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 분이 있다면 이분은 허리 디스크 예비 환자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위가 발목 삐듯이 다 뼈가지고 끔먹끔먹 염좌가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경을 얼마든지 누를 수가 있고 이게 아귀가 잘 맞아야 디스크도 잘 유지되는데 아귀가 안 맞으면 자꾸 디스크가 앞이든 옆이든 뒤든 계속 충격 받으니까 디스크가 터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끔먹끔먹한 허리는요 발목 삐듯이 허리가 삔 거니까 잘 치료를 하셔야 돼요. 훗날을 잘 기억하시려면은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뼈가 틀어지면서 위아래의 요추 이놈과 이놈이 틀어지고 이놈과 이놈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추가 어긋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한 상태다. 자, 근육만의 긴장 같은 문제 여기 요방강이 잠깐 문제가 왔다던가 어떤 동작에 의해서 허리를 숙이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쪽에 무리가 왔다. 그러면 근육만의 긴장 같은 문제 같은 거 요추가 심하게 틀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침과 이런 부항만으로도 분명히 좋아집니다. 자, 병원 치료의 한계.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주 그냥 이거 모래기가 아니죠? 그냥 간간히 하나씩 심은 거죠? 이제 옥수수 심듯이 띄엄띄엄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빠진 부위의 근육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빠진 부위. 여기도 통증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 이 뼈가 있는 위치한 이 사이사이를 전부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침은 이걸 이 정도면 깊이 넣은 거거든요. 한 3cm 정도 들어간 건데 이렇게 들어가주면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 병원 치료로도 보면 뼈 틀어진 건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신경에 들어가서 약물만 주고 나오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침보다 항상 늘 침도를 많이 써서 상당히 강자극을 많이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그 의료비를 수백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한 거는 이런 그 신경 차단술 꼬리뼈를 통해서 이렇게 주사를 넣는데 이 자체는 사실은 진통제를 넣는 거죠. 진통제, 뭐 소염제 이런 걸 넣어가지고 유착 방지제를 넣어서
이 부에 그냥 진통을 시키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거 하고 나서 좋아졌다고 이제 막 정상생활 막 하시면서 좋다고 하시는데 결국 재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얘기했듯이 척추뼈 삐어 있어요. 여기 천장관절 문제 있어요. 여기 천골 문제 있어요. 그런데 진통제 놓으면 여러분 이가 엄청나게 아프던 것도 진통제 먹으면 바로 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상태는 이 구조물들이 틀어진 것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만 해서 나은 줄 알고 더 쓰면 더 많이 얘들이 자극받고 걷고 뛰고 하실 거 아니에요. 또 막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더 문제가 와서 결국 더 망가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침도 이제 이런 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제 이 침이 왜 한계가 더 있는지는 뒤에 가면 더 나와요. 이런 치료들이 한계가 있는 이유가 지금 위에 설명한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틀어진 뼈를 놔둔 채로 이런 침자리다가 침 넣는 거라든가 여기에다만 이렇게 주사 놓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부족한 시술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런 시술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허리 통증 관련 근육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런 내용들은 흔히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것까지 언급을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척추를 세워주는 아까 척추 기립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앞쪽 이게 지금 복부 복강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갈비뼈가 있고요. 이제 그 우리가 위장, 장, 소장, 방광 뭐 이런 게 있는 이 부위고 앞쪽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빨갛게 있는 근육이 장요근입니다. 그래서 허리 다 붙어 있죠. 그래서 허리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당겨지면 이 척추가 앞으로 당겨지니까 척추의 모양에 변형을 줄 수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방향근이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척추 뒤쪽에서 이렇게 이 장골로 붙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갈비뼈에서. 그래서 앞쪽엔 장요근, 뒤쪽엔 요방향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갑오처럼 이 견갑골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꼬리뼈까지 내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허리 통증 중에요. 우리가 어떤 통증이 있냐면 우리 어촌에서 어부들 있죠. 어부들이 이제 그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당기지 않습니까? 그물을 당기는 분들은 허리에 여기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이 광배근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여기 광배근 근육을 쳐주면 허리 아픈 게 나아버려요. 재밌죠? 근육학의 매력이 이런 건데 허리가 아무리 아프다고 허리다 넣어도 안 났던 분이 이 광배근을 몇 군데 탁 쳐주면 허리가 가벼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배근도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반드시 집어 넣어야 될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엉덩이 토실토실한데요. 이게 이제 대둔근이죠. 그 안에 있는 게 중둔근이고 안쪽에 있는 게 소둔근인데 이 엉덩이 근육이 이 허리를 받쳐주는 큰 또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신 분들 또 이쪽이 굳어 있거나 문제 있는 분들 여기에 띠가 있거나 깡심지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허리 통증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반드시 엉덩이 근육도 풀어야 됩니다. 자, 골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혹은 뒤로 틀어지면 정상 척추 모양 이런데 앞으로 틀어지면 이거 자꾸 앞으로 당겨버리기 때문에 허리가 심하게 앞으로 전만이 됩니다. 전만이 된 만큼 등도 많이 쉬죠. 이런 식으로 전반 경사, 골반의 전반 경사라고 하는데 골반의 뒤틀림에 따라서 요추와 척추는 틀어져 버리는 운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허리 통증은 반드시 이게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 내에 이런 엉덩이 근육도 이 배치가 바뀌기 때문에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같이 치료해야 허리 통증이 낫습니다. 여기도 후방 경사를 보시면 여기는 허리가 이렇게 되면서 이 만곡이 그나마 있던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여기는 심하게 돼 있고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반드시 이런 모양이냐 이런 모양을 따지는 이유가 이 골반 모양이 또 변하기 때문이고 골반과 고관절까지는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큰 근육으로 거기를 같이 풀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허리에 영향을 주는 제일 대표적인 근육 척추 기립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중심부 중에 중심부가 바로 척추 기립근인데 요추를 직접적으로 틀어버리는 근육들이죠. 그죠? 이렇게 척추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이 기립근들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거죠. 측만증이 있는 분들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쪽 근육이 단단하게 굳습니다. 그리고 커져요.
이쪽은 얇죠. 이제 그런 식으로 기립근의 불균형이 오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뒤에 마디 볼록볼록 올라온 마디가 바로 여기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이 배꼽이 있는 앞쪽이고 이쪽이 등 쪽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를 잡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놈은 요놈과 요놈이죠. 그죠? 여기도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그래서 척추 이 앞쪽 배가 있고 이게 등인데 이게 장요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아까 위에서 봤던 앞쪽에 있던 근육이 있었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근육이 바로 이겁니다. 척추 이게 이제 이건 기립근이고요. 이거 기립근이고 자, 이 척추 기립근이 바로 요 근육입니다. 요 근육을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요방향근 이쪽은 광배근 아까 얘기했죠? 요 광배근 이렇게 아까 어부 얘기하면서 했던 것이 이쪽이 광배근입니다. 광배근이고 이것이 이제 여기 요방향근이고 이 부위가 척추 기립근이에요. 이걸 갖다가 옆으로 탁 잘라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면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장요근의 변화, 그다음에 척추 기립근의 변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기립근을 일단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속 깊은 이 척추 기립근을 풀기 위해서 여기에 침을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침을, 그죠? 주사를 놓을 수도 있겠죠. 예. 온열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온열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일반인들은 굳이 온열을 안 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척추가 심하게 틀어지고 또 몸이 허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또 살이 없고 마른 분들이 있어요. 막 몸무게가 한 40kg, 막 30kg 후반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보면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지압이 들어가면 바로 몸살 나고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일단 부드럽게 이것은 2시간을 해도 몸살이 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압을 주는 게 아니고 온열을 살살 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살이 없고 마르시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온열을 통해서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어디를? 기립근을. 이 안쪽에 딱 대고 있으면 그 온열이 쭉 가기 때문에 느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그 편안히 누워 있는데 병이 낫는 거. 그냥 뒹굴뒹굴 누워서 있었는데 병이 낫는 거. 이러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아프게 주사 맞고 침 맞고 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온열은 항상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위주로 좀 하시고요. 또 많이 딱딱하게 굳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딱딱한 근육은 온열 자체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열을 자꾸 주시면 되고요. 지압은 체력이 되시는 보통 분들. 그냥 젊은데 또는 뭐 40대 50대 되는데 허리가 조금 불편하다, 뻐근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바로 척추형 모술을 쓰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런 거 바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안 와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연로하시고 살이 없고 마르시고 어떤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이거 쓰고도 몸살 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거 잘 뒤에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자, 그래서 근육을 푸는 방법은 온열이 있고요. 지압이 있고 어열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열 제거하는 방법은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추 기립근을 이놈으로 대고 이 한가운데 뼈가 이리 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마다 등 크기가 다른데 이게 이리 오면 다 못하는 거 아니냐. 사람마다 틀리니까 조금씩 움직이면 됩니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걸 머슬러를 약간씩 움직이면 이놈이 약간 이리 올 수도 있고 이리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 기립근뿐만 아니라 이 갈비뼈까지도 전부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말한 광배근, 이 광배근도 자 보시면 광배근, 이 근육도 여기서부터 머슬러를 놓고 척추형을 놓고 쭉 풀면 이쪽까지 다 풀 수가 있겠죠. 지압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척추형 척추형으로 뒤쪽 여기 기립근과 요방향근도 다 할 수 있겠죠. 이걸로 요방향근도 이렇게 붙기 때문에 허리에서 엉덩이 쪽 이렇게 붙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온열도 이때 같이 할 수 있겠죠. 광배근도 당연히 세 개를 다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장요근은 이제 장요근의 기점은 이 흉추, 요추이면서 이 붙는 지점은 이 대퇴골 쪽이에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관절, 여기 관절과 여기 관절을 지나기 때문에 다관절 근육인데 장요근의 경우 요추, 천장관절, 고관절 이렇게 3개의 관절을 지나가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골반이 틀어지면서 혹은 어떤 운동이라든가 작업 환경에 의해서 이 근육이 단축되거나 늘어나면 이 척추가 전방이 되거나 후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앞부분은 똑같이 복부로 해서 복부 온열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복부 온열을 해주면 이 부위까지 온열이 가기 때문에 이 골드 RX 온열기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복부용 머슬러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구미열자리, 그러니까 오목가슴 있는 밑에 들어가고 이 부위가 이제 그 배꼽 부위, 그다음에 여기는 단전 부위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베고 엎드리시면 되고 이것도 좌우로 움직이면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요근은 그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방금 말한 내용이 이거고요. 이쪽이 이렇게 정상적인 근육에 비해서 짧아지면 허리 곡선이 이렇게 꺾이는 거죠. 꺾이면서 이쪽이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요근은 허리와 다리를 잇는 곳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의 중심을 잡는 데 꼭 필요하고요. 척추와 골반의 안정화, 요추의 수직 안정화를 도와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장요근 주변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어요. 이 부위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죠? 이 장기들이 있는데 특히 생식기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장요근에 이상이 오면 생식기 계통에 문제가 옵니다. 여자의 경우는 생리통이 오기가 쉽고요. 남자의 경우는 성기능에 저하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배에다 엎드리고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자체의 구조의 문제도 올 수가 있고 이 안에 있는 방광이라든가 자궁 같은 거, 대장, 소장 같은 경우, 직장 이런 부분들이 다 이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위로 꼭 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척추, 허리 통증에 있어서 이 장요근이 당겨지고 틀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만 풀 게 아니라 대부분 허리만 푸는데요. 복부를 이렇게 온열을 하고 똑같이 복부형 머슬러로 여기를 풀어야 됩니다. 복부형 머슬러는 변비 설사라든가 생리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허리 통증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리치료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장요근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이쪽 장요근이 단축되어 있을 때 다들 이렇게 침대 밑으로 내리고 이제 발을 더 이렇게 모으면서 좋은데요. 그래서 이쪽 반대쪽 무릎을 당기면서 해주면 이 장요근이 쭉 늘어난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방법도 좋고요. 이 방법보다 저는 이 방법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부형 머슬러를 이렇게 이 사람이 엎드려 있는 상태죠. 엎드렸을 때 배에 대고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슬러 위치를 갖다가 이 정도로 옮기게 되면 그러니까 배꼽을 위주로 해서 4cm, 4cm를 이렇게 옆으로 밑으로 내리면 그 부위가 이 장요근이 지나가는 부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머슬러 복부형은요, 앞으로 변비라든가 설사라든가 그 다음에 생리통, 그 다음에 복통, 배 가스 차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활약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일단 하고요. 일단 허리 통증일 때 쓰는 이유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이 장요근을 갖다가 풀어주기 위한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십시오. 자, 요방경근은요, 이 요추 바로 옆에 붙어서 이렇게 갈비에서 이렇게 붙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도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이것이 많이 굳어도 이 요추가 3번이 톡 튀어나와 있어요. 다른 것보다 더 크게. 그래서 그 신경이 아니고 그 뼈가 여기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이 근육을 압박하게 되면 이것도 허리 통증과 그 좌관신경통처럼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이렇게 이건 지금 척추형이거든요. 척추형 머슬러로 대고 지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이렇게 된 거죠. 이 부위에 돼가지고 여기 있는 그 요방경근을 풀어주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부터 해서 이 광배근의 여기를 쭉 풀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척추 길이근까지 머리서부터 쭉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척추 하나로 이 흉추 1번부터 쭉 여기까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길이근 풀 때도 마찬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제가 광배근은 이미 설명을 다 해버렸네요. 흉추, 요추, 허리, 골반으로 이어지면서 허리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갑옷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 척추형 머슬러로 대고 누워서 여기 이쪽부터 이쪽까지 쭉 풀면 됩니다. 조금씩 옮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온열기로 여기 전체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르신인데 나이가 좀 70대가 넘어가고 많이 마르신 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쓰면 되는 조합이 되겠어요. 온열을 반드시 좀 해주신 상태에서 척추를 풀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그런 분들 복부도 굳어 있으니까 특히 이제 허리가 꼬부랑 되신 분들 있죠. 허리가 꼬부랑 되신 분들은 여기 앞으로 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당겨져서 단축돼 가지고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위가 단축된 분들이 우리 유모차 있죠. 할머니들 중에 유모차를 꼭 벤츠나
이런 게 아니고 유모차 어쩔 수 없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밀지 않으면 허리가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게 자꾸 몸이 앞으로 숙여지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대해서 복부용 모슬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엄청나게 아파요. 처음에는 이분들도. 그래서 수건을 올리시고 또는 온열을 먼저 하시고 점차점차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소리 나게 아플 건데 그 악소리가 아픈 걸 갖다가 놔두면은 결국 이제 계속 유모차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엉덩이 근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주변 근막, 인대, 앞뒤 근육, 엉덩이 근육 모두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엉덩이 근육이 단단하게 이 상체를 받치고 있는 기분이 드시죠? 예. 그래서 주변에 이 하얀색은 뭐냐? 이게 이제 빨간색은 근육이에요. 왜냐면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색깔이 붉게 나타납니다. 인대는 혈관이 있긴 있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하얗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근육과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복부 있는 쪽에 있는 근육과 뒤에 있는 허리 쪽 근육,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이 전부 편해지면 허리가 편해지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사실 물리치료사분들이 하는 얘기나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후반부터 나온 얘기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 케어 방법들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 아시죠? 그죠? 애플과 삼성을 놓고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조그만의 차이, 감성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물건을 사용하느냐 또는 사랑하느냐 이런 차이가 되는 거죠. 예. 그 작은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자, 말한 대로 정도의 차이일 뿐 골반이 틀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각종 통증과 저림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제 골반이 전후가 틀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뒤로 틀어진 경우는 이렇게 심하게 들어가죠. 오리궁뎅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이건 전방경사가 된 거죠. 전방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방경사가 되면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척추를 같이 당기고 가니까 쑥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이제 후방경사죠. 후방이 이렇게 되니까 엉덩이가 처진 분이 이렇게 있는데, 저 실제 이런 분 봤습니다. 엉덩이만 이게 톡 튀어나와서 처진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있는 생식기도 모양이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볼록 나오고 가슴이 처지죠. 등이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허리 문제, 지금 그 골반의 문제로 인해서 바로 허리에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또 골반이 좌우로 틀어질 경우도 이렇게 S라인이 심하게 꺾이는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항상 허리 문제는 골반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근데 허리가 아플 때 여기다가만 침 넣고 주사 놓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요통은 골반과 엉덩이 근육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둔근은 이렇게 제일 큰 근육이죠. 그 소흉근에 그 가슴에 있는 갑바처럼 큰 근육이죠. 그다음에 중둔근은 이 장골에 붙어 있으면서 이 중둔근이 문제가 오면 이제 한쪽으로 다리를 들고 서는 거라든가 이 허리 쪽에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허리 치료할 때 되게 중요한 근육이 특히 이 중둔근이 되겠습니다. 소둔근은 안 중요하냐? 똑같이 중요해요. 이 세 개가 같은 빈도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반드시 이 엉덩이 근육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엉덩이 근육인데요. 이게 지금 골반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엉덩이 근육 여기인데 이놈을 보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어디 되냐? 고관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다리도 있고 X다리도 있고 발목도 평발이 있고 또 그 까치발이 있는 것처럼 이 관절들과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외전이 되거나 내전, 특히 틀어져 버리면 여기 있는 대둔근도 흐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단축되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도에 있어서 여기를 풀어주는 것이 여기 밑에를 풀어주는 것보다 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 엉덩이 근육까지로만 한정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고관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중둔근도 이리 가고 소둔근도 이리 가기 때문에 전부 고관절까지 사실 봐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십시오. 자, 중둔근은 이 옆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붙죠. 이것도 역시 고관절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방경사가 되거나
후방경사가 되거나 좌우로 틀어지면 이것도 근육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놈이 이리 가면 늘어나죠. 이쪽이 늘어나겠죠. 이리 가면 이쪽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고관절과 관련해서 문제가 돼요. 이것은 허리 디스크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떼놓고 이 부분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중둔근에 문제가 오면 이게 이제 엉덩이 고관절염이잖아요. 이놈을 여기다 대고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대둔근도 마찬가지로 이 부위에 대고 누워서 옆으로 눕거나 또는 반드시 누워서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운데 이 큰 걸 만든 이유는 이 작은 걸로는 이 엉덩이 근육이 되게 뚱뚱하잖아요. 크고. 그래서 이 작은 걸로는 자극을 살짝 줄 수 있는데 이 뼈까지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 뼈 안쪽을 눌렀을 때 이 찌릿함이 쭉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운데 부분을 제일 크고 높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그 유레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녀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들어가서 여기를 풀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둔근은요, 이 옆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또 좌골신경통과 디스크 증상, 허리 디스크 증상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건 옆으로 누웠죠. 반드시 누운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서 이 옆 라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대고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 있는 부위 하시면 엄청나게 아프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고 나면 많이 몸이 변화가 오죠. 자, 강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는 가장 중요한 허리와 엉치를 잇는 근막들, 전국의 한의사와 의사분들 제 영업 비밀을 공개하니까 바로 임상에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버뮤다 삼각지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척추만 보고 여기다 침 넣고 여기만 눌러서 확인할 게 아니란 얘기죠. 자, 뭐냐면 이 허리 척추의 가장 중요한 허리 인대들을 혼자 다 받쳐주고 있는 엉덩이 근육 그랬는데 이쪽 인대와 이 근막 이런 것들이 전부 허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얗게 붙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제일 힘이 많이 받고 하중이 많이 받고 또한 근육이 단단해지는 부위예요. 제가 이전 강의 때 설명했던 녹내장 편에서 눈의 녹내장의 원인이 되는 안압이 눈 주변에 위치한 속 깊은 측두근의 단단함과 압착 때문에 발생하듯이, 즉 이 안쪽에 보면 뼈가 있고 뼈가 안으로 깊이 패여 있죠. 이 안에 깊은 근육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 턱관절로 인해서 많이 씹고 맨날 말하고 씹고 먹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극되면서 이쪽이 단단해지죠. 이것이 단단해지면 눈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측두근이 눈의 압력으로 작용해서 안압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측두근을 피면 눈이 엄청나게 편해질 거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자, 같은 원리로 머리의 측두근처럼 두께가 두껍고 깊은 근육들이 위에 설명한 그 어떤 근육들보다 중요합니다. 즉 뭐냐? 자, 여러분 허리랑 엉덩이를 보면 이 부위가 매끈하죠, 겉에가. 하지만 속은 이만큼 깊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깊어요. 여기가 깊어요. 이 부위가 이겠죠. 요추와 천골, 장골이 만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 버뮤다 삼각지대고 상체 하중이 여기 4, 5번, S1번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쪽에 디스크가 많이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쪽이 딱딱해지고 굳어버립니다. 근육이 두껍고 우리가 걷고 뛰고 앉고 할 때 여기 전부 하중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녹내장 있는 분들 여기 머슬러 대고 누워서 풀으라고 그랬죠. 이 지압이 강하게 들어가면 이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건 지압의 효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머슬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자, 단단해진 복부 근육과 허리 근육을 골드 RX 온열기로 먼저 풀어줍니다. 이 복부 장요근을 먼저 풀고요. 허리 요방안근, 척추 길이근, 척추 근막 인대까지 척추 엎드렸을 때 그죠? 이쪽을 다 풀어줍니다. 광배근도 풀 수 있고 요방안근도 풀 수 있죠. 이걸 다 풀어주는 거죠. 특히 이제 몸이 안 좋고 허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단계를 거치시고, 자,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이나 마르신 분들, 체력이 약한 분이 늘 문제입니다. 뭘 해도 잘 안 나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은 머슬러 쓴 다음에 다 효과 보고 문자를 막 보냅니다. 너무 좋다, 신기반기하고 하는데 꼭 케빈에게 전화해서 나는 더 죽겠어요. 여기가 부었어요. 멍들었어요. 더 머리가 찡찡거려요. 막 이런 분들은 다 하나같이 본인이 중환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효과 보는데 본인이 안 나면 본인이 조금 좀 다른 분이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셀프 케어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온건하게 남들은 1시간 배고 있는 이 머슬러를 5분 하고 나서 부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치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모든 환자들이, 의사분들이 두려워하는 환자분입니다. 뭐 조금만 해도 몸살 나고 아프니까요. 그래서 온열을 꼭 좀 하시라고, 몸이 부드럽게 풀리는 온열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남들보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명연히 잘 나요. 특히 몸살도 금방 나고요. 예. 그렇지만 제가 방법을 또 뒤에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명연은 머슬러 지압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본인의 기본 체력이 저하되어 있고 기와 혈이 바닥인 것이죠. 그러면 이분은 기와 혈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잘 하셔야 되고 생활도 잘 하셔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쓰면 바로 탁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허리와 골반을 봤을 때 허리에서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좀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이 천골로 이렇게 해서 근막으로 붙습니다. 이 부위가 이렇게 근막으로 세모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 장골릉이 있죠. 이 골반에 장골릉이 있고 척추가 있고 천골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제일 깊어요. 이쪽이 제일 깊어요. 이쪽 속 근육이 가장 딱딱하면서 가장 두껍습니다. 이것이 헐거워질 때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지금 가장 깊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도 붓고 이 방향은 이쪽으로 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이 사실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뜨끔뜨끔 하시는 분은 이 천장 관절에 문제가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요만큼의 공간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위가 허리 아픈 분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면 천장 관절이 부드러워지고요. 이 깊이 있는 단단한 근육이 말랑말랑해지면 이 요추 4, 5번 그 다음에 천골 1번 이 부분도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늘상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체의 체중을 여기서 다 받아내는 거거든요. 여기는 엄청난 근육 피로가 있고 근막에 대한 피로, 인대에 대한 피로가 있고 건에 대한 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누구나 다 하중을 심하게 받고 있는 곳이에요. 특히 더구나 제가 측두근 얘기할 때 이 옆면 쪽 측두 근육이 깊이 있는 곳이 압력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이 압력을 많이 받으면서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여기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늘상 피곤하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기 쉬운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를 온열을 해주십시오. 반드시 온열을 해서 이 뼈 PSIS가 있고 이 장골릉 라인이 이쪽 라인을 이 부위만큼은 온열을 42도 이상으로 해서 여기를 따끈따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근육이 많이 풀립니다. 그 상태에서 머슬러로 여기를 깊이 하는데 처음엔 이 척추형 머슬러 이 머슬러로 여기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고 누워서 풀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부위가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옮겨가면서 또는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웬만큼 풀렸다 싶을 때는 이 엉덩이 고관절용 이 가운데 게 제일 높죠? 높고 크죠? 이것이 반드시 이 부위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이 장골 라인 끝부위, 즉 이 끝부위 큰 것이 여기를 지나가고 특히 이 안쪽 면 그다음에 이쪽 근육 이렇게 깊이 페인드 있죠. 이 제일 깊이 들어가는 곳 이만큼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이만큼이 들어가는 단단한 근육과 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전부 이 끝 포인트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옆으로 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 끝 포인트가 지나가면서 해줘야 돼요.
이쪽 낮은 포인트로는 전부 깊이 자극이 안 되니까 반드시 이 끝 포인트로, 이 끝 포인트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끼해서 이 제일 깊은 부위를 반드시 이 엉덩이 고관절용으로 제일 큰 부위로 해서 여기를 전부 다 대고 있으면 됩니다. 한 포인트당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요. 처음에는 이거 아파서 못합니다.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허리용, 이 척추용으로 해서 먼저 푼 다음에 며칠 지나서 이제 익숙해지고 좋아지면 그 다음엔 이걸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여기 안 좋으신 분들 이거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수건을 2장 이상 깔고 먼저 깐 다음에 척추용을 들어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웬만큼 익숙해지면 뭐 일주일 후라든가 해서 이 부위 좌우를 풀어주시면 이 부위에 엄청나게 힘이 생기고 60대 허리가 20대로 돌아갈 수 있는 큰 비결이 됩니다. 이거는 세계 최초로 케빈이 알아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대로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 부위의 근육 뭉침을 풀어주면은 허리에 힘이 많이 생기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부위가 이 안쪽에 딱딱해진, 특히 여기 파란색 있는 이 부위 있죠? 이 부위가 정말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를 놔두고 그동안 허리를 치료하니까 잘 안 났던 거고요. 이제 엉덩이는 당연히 엉덩이 고관절용으로 대고 자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도 이쪽 끝에 가서 그 엉덩이 고관절용으로 대고 옆으로 누워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다 엄청나게 아프실 거예요. 그 압통이 여러분들 그동안의 허리에 힘을 못 주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 삐끗삐끗하니까 허리가 힘이 안 가고 뜨끔뜨끔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아까 얘기했듯이 척추용으로 등부터 해서 목부터 길이 끈 이쪽 머리까지 가니까요. 뒷목용부터 해서 뒷목용으로 해서 머리 풀고, 그다음에 척추용으로 허리 쫙 푸는 겁니다. 이렇게 등부터 이렇게 쭉 풀어가면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척추용으로 여기를 달래주고 온열로 해준 다음에 충분히 풀어주시고, 항상 그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쓰시면 되는데, 꼭 기력이 약하시고 아픈 지가 너무 오래됐고 이런 분들이 꼭 그 명언처럼 오니까 제가 그런 분들 걱정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를 나중에 척추용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열, 척추용, 그 다음에 엉덩이 고관절용 제일 깊은 놈으로 여기를 다 풀어주면 되고, 이쪽 뼈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전체를 엉덩이 고관절용으로 지근지근 풀면 되는데, 여러분 심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시원해요. 아프면서도 엄청 시원합니다. 거기를 마사지샵에 가도 팔꿈치로 눌러도 그거 얼마 못 하거든요. 이걸 하고 나면 지압사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자기 체중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 그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쪽 이런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서 문제가 많이 오고 허리가 힘이 없는 거니까 이쪽을 많이 풀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허리만 시원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부위를 한 번 더 언급할 일이 있을 텐데 또 몸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 전체는 머슬러 척추용으로 지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추 부위도 처음에는 머슬러 척추용으로 하셔가지고 너무 무리가 안 가게 하신 다음에 이후에는 깊이 자극이 가능한 엉덩이 고관절 머슬러를 쓰시기 바랍니다. 엉덩이도 너무 아픈 분들은 그리고 어르신들은 머슬러 척추용으로 시작하시고 엉덩이 고관절용 사용하셔서 장골 뼈까지 지압 자극이 들어가게 해야 다리 힘도 생기고 나중에 하체 문제들도 많이 좀 풀어져요. 지압이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고 여기저기 아픈 사람은요, 늘 수건을 먼저 까시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약하게 시작하고 나면, 자, 잘 때나 평소에 맨솔에담을 좀 바르고 주무셔도 돼요. 또 붓거나 열감이 있으면 얼음찜질을 한 3일까지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코가 막히고 막 나른하고 몸이 막 그 감기 오기 전, 몸살 오기 전 그런 느낌이 생기는 분이 분명히 이런 체력 약한 분들은 금방 오거든요. 그럴 때는 커피포트에다가 하든지 족탕기를 하나 사셔가지고 30분 동안 42도에서 45도의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시면 금세 그 몸살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욕심 있는 분들은요, 매일 하시되 몸살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족탕 30분을 매일 하십시오. 대신에 족탕을 30분씩 매일 하면 발바닥이 검해져요. 모세혈관이 투과성이 좋아지면서 터지니까
그거는 아이스팩을 좀 담궈서 아이스팩 담근 물에 한 10분 정도 발을 담그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캐빈의 수족탕, 캐빈 수족탕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또 나오니까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이 길고 제가 말을 빨리 해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만 머슬을 이용하면은 목부터 등, 척추, 그다음에 허리, 골반, 그다음에 엉덩이 고관절용 이용해서 또 하면 되고요. 등 쪽, 엉덩이 쪽 하면 되고, 허리, 엉덩이 쪽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복부용은 복부를 또 풀면 된다. 그렇게 해서 풀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부위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아마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압했을 때 그 지압의 효과, 그걸 느끼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상 긴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